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수회에 걸쳐서 북한의 핵 능력과 핵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안에 묻혀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청자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시점인데요. 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이 1990년대 초 동구권이 붕괴하자 자신의 체제 안전이 두려워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종료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건의했다는 것은 들으셨을 겁니다. 즉 6.25 전쟁을 치르면서 김일성은 핵무기가 없이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6.25 전쟁이 종료되자마자 다수의 기술자를 소련에 보내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이미 IRT-2000이라는 소련의 실험용 원자로를 도입했고, 1970년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1980년대에 자체 기술로 5메가와트 이 영변 원자로를 완공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초를 구축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1980년대에 이미 확보한 셈이죠. 다만 1990년대 초에 그러한 비밀 핵무기 개발 노력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의하여 노출되었을 뿐입니다. 당시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합니다. NPT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았는데요. 1993년 이 IAEA에는 그들이 조사한 플루토늄의 추출량과 북한이 신고한 양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특별 사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북한은 NPT 탈퇴 선언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간섭을 배제하고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핵발전소만 지어주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했지요. 당시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밀접하게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1999년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이 1개 내지 2개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1999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항을 별도로 설정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5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1960년대에 이미 고폭 실험을 했고, 1990년대 초반에 핵 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02년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 후 국제사회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05년 6자회담국과 체결한 9.19 공동선언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책이었고, 결국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 실험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에서는 상당한 위력을 과시하였고,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배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확실하게 성공하였고, 4, 5차 핵실험을 거쳐서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폭탄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수소폭탄의 위력은 한국에서는 의도적으로 낮춰서 50킬로톤 정도라고 말했지만, 북핵 추적 전문단체인 38로스에서는 108에서 250킬로톤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50킬로톤이면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의 15배가 넘는 위력입니다. 정보가 워낙
제한되어서 북한이 현재 몇 개의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공식 문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백서에 의하면 아직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정말 한심한 평가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서 정부의 고위 인사가 확인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었는데요. 그는 당시 2018년 10월 1일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의 보고를 통해서 북한이 20 내지 6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핵무기 숫자는 20 내지 60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차원에서 보면 다수 국가의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미국 과학자 연맹에서는 2020년 4월 현재 북한이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 과학자 연맹에서는 2019년 5월에는 25개로 평가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2019년에 10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2018년 러시아의 전문가는 북한이 1년에 7개 내지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것은 북한이 35개의 핵무기를 만들면 그중 대부분은 히로시마에 부하된 위력이 낮은 핵무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대부분 250킬로톤에 이르는 수소폭탄일 겁니다. 250킬로톤 위력이라면 한 발로 서울의 대부분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원자폭탄을 만들 바보는 없지요. 더욱 위험한 요소는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입니다. 북한은 1000기 정도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핵 미사일을 후방 지역에 배치해야 할 것이고 한국은 물론 일본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1300km 사거리를 가진 노동 미사일이나 그 이상 사거리의 미사일에 탑재하겠죠. 최근에는 북극성 2형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5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에도 탑재하고 있겠지요. 특히 북한은 요격 회피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적인 핵무기 공격이 가능하도록 2019년 5월부터 총 17회에 걸쳐 다양한 첨단 미사일과 방사포의 시험 발사를 실시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첨단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은 요격 회피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탑재하면 서울 등을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답답하시고 불안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회피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중해도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겠지요. 우리 50대, 60대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서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20대, 40대는 덜 걱정하도록, 다소나마 조금 더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